일본 우익이 한밤중에 몰래 지워버리려 했던 충격 고백 들어보실래요? 놀라울 만큼 긴 세월 동안 일본 사회에서는 한국을 향한 헛된 우월감과 왜곡된 불신이 뒤엉켜 거대한 안개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는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착각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 단체들이 은밀히 득세했죠. 그들은 길거리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귀를 찢는 선동 문구로 시민들을 현혹했고, 인터넷 게시판 여기저기에 혐오의 씨앗을 심어 클릭수와 광고료를 챙기며 배를 불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런 적대감이 젊은 세대들에게까지 조금씩 스며들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전통이라 말했고, 또 누군가는 꺼림칙하지만 무심코 따라야 하는 관성이라 여기며 오늘도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던 와중에 우익 집회는 점차 동력을 잃고 거리의 깃발은 해가 지날수록 힘없이 나부끼기 시작했습니다. 시대는 변해가는데 증오만큼은 여전히 낡은 기차처럼 삐걱거리며 쉬이 멈추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여기저기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틈새에서 주인공 오아시 레이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사카 변두리에서 자란 그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25살 회사원입니다. 회사 건물 열쇠를 챙기고 출근 버스에 오르는 모습만 보면 어떤 도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청춘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릴 때부터 가족 밥상머리에서 흘러나오던 차가운 말들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그 나라는 은근히 위험하단다. 이런 단정적 문장들이 수저 부딪히는 소리 사이를 뒤섞이며 매 끼니마다 조용히 스며들었고, 아직 세상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어린 레이카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뉴스에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오기만 하면 TV 리모컨을 돌리듯 거칠게 채널을 바꿨고, 어머니는 이웃과 잡담하다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어깨를 으쓱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죠. 어려서부터 그 장면을 반복해본 레이카는 어느새 설명되지 않은 거부감을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휴대전화로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우익 성향 커뮤니티에 자극적인 짤방과 가짜 뉴스가 손바닥만 한 화면으로 파고들어왔죠. 우리는 피해자였다.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다. 지금도 뒤에서는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다. 처절한 피해의식과 음모론이 뒤섞인 게시물 아래에는 좋아요 버튼과 혐오를 조장하는 스티커가 박수처럼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비난의 롤러코스터였고, 그 열기를 받으며 레이카도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은커녕 묘한 단합감이 붉은 빛으로 번져 가슴을 뜨겁게 달궜죠. 성인이 되어서도 그는 요즘 젊은 세대는 한국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K-팝이 세계 차트를 점령하든 K-드라마가 넷플릭스 순위를 휩쓸든 그 모든 현상은 자신의 삶과 무관한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그런 레이카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어난 건 회사 동료 하루코와 가까워지면서부터였습니다. 활달하고 호기심 많은 하루코는 점심시간마다 해외여행 사진을 들고 와 이번엔 여기 가볼까? 라며 눈을 반짝였죠. 비행기 공포증도 없고 낯선 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은 자신과 달리 누군가를 미워할 에너지를 여행 가방 속 설렘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잎이 회사 주차장을 가득 메우던 점심시간에 하루코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 담 골드니크, 한국 같이 갈래? 는 레이카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얼굴은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론 천둥이 치는 듯 복잡했습니다. 한국? 내가 왜?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지만 난 거기 별로야라고 단칼에 거절하기에도 어쩐지 설명하기 난감했죠.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는 모호한 미소를 지으며 조금 고민해 볼게라고만 답했습니다. 사실 그 무렵 레이카의 마음에는 묘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혐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던 예전과 달리 요즘 그는 그저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다 한숨을 쉬며 앱을 닫곤 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싫어하는 태도에 이렇게 지친 적이 있었나? 라는 질문이 불쑥불쑥 떠올랐죠. 같은 시각 주변에서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국 여행 이야기가 웃음 섞인 무용담처럼 오르내렸고, 카페 테이블 맞은편에서 K-드라마 줄거리를 수다스럽게 나누는 또래들을 볼 때면 자신만 구시대에 남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변화를 꿈꾼다기보단 그저 낡은 감정이 한 구석에서 조용히 빛을 잃어가던 순간이었죠. 갈팡질팡 끝에 레이카는 하루코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는 한 번쯤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라고 수수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오랫동안 묶여있던 의심과 두려움을 직접 경험이라는 해답으로 풀 수 있을지 모른다는 묘한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를 결제한 날 밤, 그는 방 안에서 오래된 우익 게시판을 마지막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소음에 가까운 비난과 익명의 악담이 여전히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상하리만큼 별다른 울림이 없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꺼버린 화면 뒤로 여행 일정표가 반짝이며 떠올랐고 그 순간 심장이 작은 북처럼 두근거렸죠. 경험해보고 틀렸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듯 속삭이며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밤을 뒤척였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 간사이 공항엔 흐린 아침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이륙 직전 레이카는 창밖 활주로 위로 번져가는 수증기를 바라보며 자기 합리화를 속삭였습니다. 혹시 불편해도 괜찮아. 사실 그대로 확인하고 돌아오면 돼. 그러나 구름 위를 헤엄치듯 날아가던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자 첫인상부터 예상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밝은 입국장은 질서정연했고 바삐 오가는 공항. 직원들은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아내며도 친절한 미소로 손짓했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여행객들의 표정은 그저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했고 웅성임조차 낮은 목소리로 흩어져 어느 공항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시끄럽고 무례할 거라던데? 라는 무의식적 의문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 객실은 깨끗했고 승객들은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휴대전화를 넘겼습니다. 자리를 양보받은 어르신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고마워요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장면은 레이카의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어를 싫어한다는 인터넷 괴담과 달리 승무원은 서툰 일본어로 짐은 위쪽 선반을 이용해주세요라고 친절히 안내했습니다. 명동거리로 발걸음을 옮기자 간판 곳곳에 일본어 병기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고 거리 상점 직원들은 번역 앱을 켜거나 손짓 몸짓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 애를 썼습니다. 첫날 저녁 방문한 남대문 시장에서는 뜨거운 전구 아래 길게 늘어선 노릇노릇 호떡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상인은 서툴지만 정겨운 발음으로 맛있으니 한 입만 먹어보고 결정해요라고 권했습니다. 설탕이 흘러내린 따끈한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 입속에 퍼지는 달콤함과 견과류의 고소함이 사르르 녹아들었고 레이카는 무심코 오이시라는 말이 나올 뻔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짧은 찰나 상인의 미소는 편견을 깨트리는 망치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일본인을 증오한다면 시장 한복판에서 이런 여유로운 광경이 가능했을까? 머릿속 시끄러운 질문들은 달콤한 호떡 향과 함께 사라지고 자리에 남은 건 묘한 안도와 설렘이 섞인 따뜻한 여운이었습니다.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호텔 프런트에서 벌어졌습니다. 레이카가 수건을 더 달라며 서툰 한국어로 타월 하나 라고 말끝을 흐리자 직원은 싱긋 웃으며 또렷한 일본어 발음으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친절을 넘어 레이카의 마음속 무장 해제 버튼을 눌렀고 뺨이 뜨거워지며 고맙습니다라는 자연스러운 감사 인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한강변 산책로에서 들려오는 버스킹 기타 소리를 들으며 그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건 정말 한국인이었을까 아니면 허상일 뿐이었을까? 강물 위로 흔들리는 밤빛은 오래된 선입견을 조용히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전통 한옥이 늘어선 북촌길을 걸었습니다. 지붕 끝 곡선이 아침 햇살을 은은하게 받아내며 그림자를 드리웠고 돌담 사이사이 피어오른 자그마한 화초에서 부드러운 향기가 퍼졌습니다.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사뿐히 지나가며 서로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고 그 옷깃의 고운 색감이 도심 회색 빌딩과 대비를 이루며 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던 레이카는 전통이 낡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현재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감탄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한옥기와 지붕 위로 부드럽게 스치는 봄바람을 느끼며 자신 역시 틀에 박힌 과거에만 갇혀 있었던 건 아닌지 되물었습니다. 셋째 날 점심 작은 골목 안쪽. 가정식 백반집에서 그와 하루코는 따끈한 된장찌개의 구수함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장님은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일본어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했고 숟가락 위 차돌박이와 아삭한 김치가 어우러지자 레이카는 무심코 행복한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혐오가 이렇게 쉽고도 달콤하게 녹아내릴 수 있다니 자신이 그토록 조심스레 품어온 두려움이 사실은 모래성 같았다는 걸 실감했고 그 허무함은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새벽 호텔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은 부드러운 황금빛이었습니다. 발바닥엔 사흘 내내 걸어다닌 피로가 남아있었지만 마음은 거짓말처럼 가벼웠습니다. 거울 속 표정을 바라보자 예전보다 눈매가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고 그 미묘한 변화가 스스로도 낯설 만큼 뚜렷했습니다.
하루코는 짐을 챙기며 처음엔 시큰둥하더니 이젠 너 없인 못 돌아갈 것 같아라면서 장난스레 웃었고, 레이카는 겸연쩍게 웃으며 다음엔 부산에도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한국을 그 나라가 아닌 다음 여행지로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변화란 이렇게 순식간에 찾아오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맴돌았고, 동시에 그 변화가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 또 다른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는 걱정 섞인 시선으로 괜찮았냐? 라고 물었고,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며 치아는 어땠냐? 라는 짧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거실에 퍼졌지만 레이카는 흔들림 없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사람들도 친절했고 도시도 깨끗했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끝이 떨어지자 거실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적이 흘렀지만 그 정적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서서히 틈을 벌리는 소리처럼 잔잔히 울렸죠. 식탁 위에 올려둔 기념품은 그 틈새를 넓히는 길잡이가 됐습니다. 작은 엽서에 적힌 정성스러운 한글 서체, K-팝 굿즈의 알록달록한 색감, 고소한 김과 떡과자의 포장지에서 풍기는 달콤한 향기. 어머니는 머뭇거리다 과자 봉지를 뜯어 한 입 베어 물었고 예상 밖의 고소함에 생각보다 맛있네라며 미묘한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드라마 엽서를 보며 나 이거 봤어. 진짜 재밌었는데 라고 말했고 이어폰을 연결해 K-팝 노래를 들려주자 아버지마저 고개를 까딱이며 리듬을 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집안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한때 냉소와 선입견이 가득하던 그 공간에 조용한 호기심과 미묘한 기대가 흘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흘러나왔을 때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곧바로 채널을 돌렸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도 리모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묵묵히 화면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고 방송이 끝날 즈음 동생이 저기 나오는 장소, 언니가 사진 찍어왔던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레이카가 사진을 보여주며 맞아, 거기 정말 좋았어. 사람들도 친절했고 음식도 맛있었어라고 설명하자 가족들은 처음으로 편견 대신 경험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10여 년간 굳건하던 증오의 벽이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 사이로 낯선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변화는 생활 속 소소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재래시장 코너에서 한국 김치를 슬쩍 장바구니에 담았고 아버지는 뉴스에서 K-팝 스타 공연 장면이 나오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흥이 넘치는구나라며 웃었습니다. 동생은 여행 브이로그를 찾아보며 부산 바다는 정말 예쁘대라고 말했고 레이카는 자신도 모르게 거긴 계절마다 느낌이 달라서 더 멋있대라고 답했습니다. 누군가의 혐오를 그대로 따라했던 과거는 이제 누군가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재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익사상은 때때로 굳건한 신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관성이라는 이름으로 흘러가는 물길일 뿐입니다. 세대를 거치며 무심코 따라온 편견이 삶의 일부로 여겨졌던 사람들도 직접 보고 그들은 단 한 번의 경험 앞에서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레이카의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혐오는 모래 위에 그린 그림자처럼 한 줄기 파도만으로도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짧은 인사말을 건네는 그 단순한 순간들이 직조해내는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니까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기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한 발 다가서는 작은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어둠 속에서는 혐오를 자양분으로 삼아 살아가는 커뮤니티가 즐겨찾기 목록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곳에서 떠도는 숫자들과 과격한 언어, 절망과 두려움을 파고드는 이야기들은 결국 경험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낯선 문화를 혐오하기 전에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걸으며 두 팔로 세상의 공기를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그 경험이 메아리처럼 확산되어 편견의 벽을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레이카가 증언하듯 관성은 경험이라는 이름의 파도 앞에 결국 멈춰 서고 새로운 길을 내주니까요. 그러니 아직도 누군가의 말만 듣고 마음속에 차디찬 벽돌을 쌓고 있다면 오늘 당장 그 벽돌 한 장을 내려놓아 보세요. 여행이든 음식이든 음악이든 어떤 매개라도 좋습니다. 경험이 만들어낸 따뜻한 온기는 혐오보다 훨씬 오래 남아 결국 자신과 주변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테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편견을 넘어선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낡은 담장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보세요. 따뜻한 눈맞춤과 정겨운 웃음, 그리고 신선한 호떡 냄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